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글 쓰는 노동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구매를 해서 언박싱을 진행했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4세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하는 그 과정과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패드에는 굉장히 선택지가 다양한 편입니다. 이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아이패드는 어떤 제품인가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분들이 이런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따르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추천이 딱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아이패드 미니, 일반 아이패드,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이 네 가지 제품군을 한 번씩은 구매를 해서 써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순수하게 아이패드 프로에서 어떤 제품을 고르면 되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고민하실 부분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그리고 12.9인치 이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휴대를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11형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이패드 11형 제품은 사실 아이패드에 어떻게 보면 정통을 계승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9.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패드 기본형에서 출발해서 쭉 계승돼서 조금씩 같은 폼팩터를 채택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휴대면 휴대 그리고 성능이면 성능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한 모델이 바로 아이패드 프로 11형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휴대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는 기준을 대중교통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 아이패드를 꺼내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휴대성의 척도가 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중교통에서의 한계는 약 11인치에서 12인치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12.9인치 모델은 이제 대중교통에서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이패드 11인치 정도가 이제 대중교통에서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산성만 따지고 본다면 디스플레이가 큰 제품이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휴대성까지 고려해보면 여러모로 활용도 자체는 11인치 제품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어차피 작업을 할 것이라면은 이제 큰 화면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휴대성을 조금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큰 디스플레이를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는 12.9인치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휴대성은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태블릿 제품이 이 휴대용 무선기기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쓰겠다 혹은 조금씩 이동하면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1인치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아예 들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겠다, 거치해 두고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때는 12.9인치 모델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휴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쾌적한 디스플레이와 더 쾌적한 생산성을 갖춘 12.9인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면서 쓸 용도라든지 조금씩 이동하면서 그때그때 작업을 조금씩 완료해서 더 큰 생산성을 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11인치를 골랐을 것 같아요. 이 11인치 모델과 12.9인치 모델의 이제 무게나 이 휴대성이 사실 크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품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액세서리를 포함하게 되면 그 차이는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를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12.9인치 모델보다는 11인치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감 이제 색상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실버나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 이거는 정말 이제 취향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실버 모델의 이제 전면 베젤이 이제 화이트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베젤 색상을 위해서 실버를 선택하시는 분들 혹은 또 이제 블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어떤 모델이든지 모두 베젤은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자기가 좀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아마 저장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는 64GB부터 시작을 했던 저장 공간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부터는 이제 128GB부터 저장 공간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저장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큼 이제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128GB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작업들이라고 하면은 오피스 작업들, 책을 읽는다라든지 영상을 감상을 한다든지. 근데 이 영상을 감상하는 게 요새는 거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굳이 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패드만 쓰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큰 용량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패드 외에도 노트북을 갖고 계신다, 굳이 128GB를 초과하는 용량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본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56GB부터는 이제
좀 더 영상 작업을 좀 고민하신다면은 고민해볼 선택지가 될 텐데요. 아이패드의 파일 시스템은 조금 이제 폐쇄적이라서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그 영상의 소스를 아이패드 내부로 복사를 한 이후에야 이제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4K 정도 영상이 되면은 키가 20GB는 좀 훌쩍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256GB로 영상 편집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256GB로도 충분히 작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재다능한 역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적어도 256GB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12GB 이상의 제품은 필요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가 나의 메인 작업 디바이스고 여기에 작업들을 다 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512GB 이상의 아이패드 프로를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56GB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패드 프로를 아주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도 용량을 생각만큼 많이 쓰시진 않아요. 흔히 노타빌리티나 뭐 굿노트 같은 생산성 앱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앱들은 기본적으로 뭐 문서나 그림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앱들이 차지하는 용량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차라리 기대 금액 자체는 더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좀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쾌적하게 제품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이파이와 셀룰러도 사실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와이파이 플러스 셀룰러 모델의 신봉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12.9인치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와이파이와 셀룰러 모델 중에서는 오히려 와이파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주 나갈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11인치 모델은 역시 셀룰러 모델을 좀 가능하다면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이패드가 이제는 이제 모바일 핫스팟이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델로도 충분하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아이패드에서 이제 인터넷을 하게 될 때 아이폰의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면은 아이폰의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이제 배터리를 같이 쓰게 돼요. 그래서 배터리 소모량을 고려해 본다면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역시 그냥 와이파이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제 11인치 모델에서는 셀룰러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LTE망에 대한 구축이 모두 끝나서 이제 LTE 데이터가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데이터 함께 쓰기 혹은 알뜰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제 태블릿 요금제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폭넓은 데이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쓰시면서도 아이폰을 쓰지 않으신다면 여전히 모바일 핫스팟을 일일이 켜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에서는 휴대성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저는 11인치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12.9인치 모델은 내가 분명히 이 제품을 거치해 두고 쓸 공간이 있다면 그때 선택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정말 취향 차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용량은 기본적으로 128GB를 추천을 드리면서 256GB까지는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굳이 고용량의 제품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와이파이와 셀룰러, 저는 휴대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면 셀룰러 제품을 여전히 추천해 드리고 싶고 휴대성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면 이제 와이파이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인치 모델은 셀룰러, 그리고 12인치 모델은 와이파이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판매 조건이나 그리고 개인의 취향 영역, 사용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그 선택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후에 액세서리 이야기까지 바로 하려고 했는데 양이 조금 길어져서 아마 두 편으로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패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장 어울리는, 자기에게 가장 맞는 아이패드를 이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리스는 누룽지였습니다.